자, 1월 중순인 여러분들 공부 잘 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어요? 공부 잘 안 돼요? 왜 안 되지? 네. 자, 그러면 지난주 제가 늘 강조, 여러분들 합격은요. 자, 합격을 바라는 겁니까? 만들어 나가는 겁니까?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공부 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공부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예. 교재봅니다. 107페이지요. 107페이지. 자, 107페이지 펴주시고요. 예, 그대로 고정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불시에 책검사 좀 하려고요. 예. 자, 가슴이 뜨끔하시죠? 예. 문제 안 보신 분들요. 지금 삥 둘러보니까요. 이 전체에서 문제를 푸신 분이 8분요.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예. 여지껏 제가 한 줄 수업 쭉 하면서요. 학원마다 인원수가 더 많은 데가 있거든요. 3명을 넘긴 학원이 없어요. 예. 지금 오전반이 8명. 엄청납니다. 예.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여러분들, 제 오전반은요, 합격률 굉장히 좋을 거예요. 8명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면 요거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 5월, 6월 되면 저한테 질문 와요. 선생님 하면서 5월, 6월 돼서 모의사 보니까 점수가 안 나온대요. 민법 40점 왔다 갔다. 학교는 40점 왔다 갔다. 점수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건 이유가 틀림없어요. 방금처럼 책을 쫙 보면요. 문제 하나도 안 풀었어요. 우리 시험은요. 문제 안 풀면요. 점수가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제가 첫 시간부터 기본서 이상으로 문제를 바로 풀자고 했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지금 8분이 풀었거든요.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차를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예. 자, 우리 지금 그래프 공부하네. 그래프를 한번 분석해 봅니다. 예. 세로축이 여러분들 점수가 되고요. 가로축은 이제 기간입니다. 그러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만 볼게요. 6월까지. 여기서 융합이 다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의 데드라인은요. 빨간 선입니다. 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넘으면요.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래서 이거 넘기는데 1년 동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세요. 그래서 방법만 좋으면요. 이것은 문제가 없지만은요. 자칫 잘못하면요. 모자라면요. 정말 1년 또 고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출발을 1월 달에 똑같은 출발인데 자,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요. 실력이 6개월 동안에 이렇게 올라가더라. 가장 공부를 잘합니다. 1번. 다음에는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2번입니다. 다음에는요. 이렇게 올라가요. 3번입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 오늘 푸신 8분은요. 1번에 속합니다. 6개월 뒤에 점수 잘 할 거예요. 계속 그렇게 달리시면 돼. 1번이 뭐냐. 1번 케이스는요. 절대 빠지지 말고 강의 듣습니다. 그리고 복습을 해요. 복습 하루 기본 2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꾸준히 해주면 돼요. 그리고 문제를 풀자. 오늘 문제까지 푸신 분들이 8명 엄청 나왔거든요.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이분들은요. 6개월 되면 이미 여기서 합격 수준입니다. 확 올라갑니다. 다음에 2번 케이스도 잘하는 겁니다. 강의를 들어요. 또 매일 복습합니다. 다만 문제만 안 풀어요. 문제만 안 풀게 되면요. 6월 되면 모의고사가 한 50점 왔다 갔다 합니다. 50점. 이 차이가 10점 이상입니다. 아시겠어요? 문제 안 푸니까 점수가 안 나오지. 이런 분들은요. 나중에 계속 풀면요. 또 계속 올라갑니다. 나중에 학교에서 넘어갑니다. 어쨌건 1번, 2번은요. 여기까지가 합격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1번, 2번요. 3번은요. 안 빠지고 강의는 들어요.
강의만 잘 들어요. 복습을 안 해요. 문제도 안 풀어요. 맨날 강의만 들어요. 이런 분이 몇 점이지? 항상 40점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올라가도요. 확실성 모자란데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습을 하고요. 확실하면요. 문제까지 풀어야 되고. 3번 케이스가 뭐죠? 합격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복권만 사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내 공부 안 하면요. 말짱 헛받는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복습과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는요. 1번, 2번 케이스가 되도록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3번처럼 공부하고 있다면요. 지금은 괜찮아요. 제가 미리 오늘 예방주사 놔드린 겁니다. 이 말 없으면요. 6월 되어서 가만히 지켜보면요. 이 3번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이제 1일 중순이 이제 회원들 이제 출발 요거야. 차이가요. 극히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여기서 내가 3번이면요. 부담 갖지 마세요. 당장 내일부터 2번, 3번 올라가면요. 이게 쭉쭉 올라갈 거니까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항상 1번, 2번까지만 하시면 결과는 분명히 좋을 겁니다. 어쨌건 8명씩이나 문제를 다 풀었다는 게 아주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도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어야지 점수가 나와요. 교재 봅니다. 136페이지가 되고요. 04번 균형가격 결정과 이동입니다. 우리가 앞에서요. 1번 수요 보았고요. 2번 공급 보았고 3번 탄력성 보았습니다. 네 번째가 균형가격입니다. 균형가격 결정과 이동인데요. 그러니까 목차가 두 개 나와요. 다시 괄호 1번이 균형가격 결정이 되고 오른쪽 페이지 목차 2번이요. 균형가격 이동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균형가격 결정입니다. 균형가격 결정은요. 예배값이에요. 얘는요. 100% 계산 문제만 출제가 돼요. 얘는요. 언제나 계산 문제로만 출제가 돼요. 우리 교재는 가운데 그래프가 한 개만 나와요. 이 그래프는 쉬운 겁니다. 그래프 먼저 볼게요.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에서 수요 곡선은 O 하향합니다. 공급은요, O 상향입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일치하는 점에서 여기서 균형 가격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균형 양이 결정이 된대요. 그림이 쉽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이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양이 결정이 된대요. 이거 갖고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떻게 5개 만듭니까? 절대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100% 계산 문제가 나와요. 계산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요? 계산 문제는 항상 요 앞에다가 대문자 Q가 들어가요. 대문자 Q가 들어가요. Q가 뭐냐? 함수를 말해요. 그래서 얘는 수요 함수, 얘는요 공급 함수. 따라서 이렇게 해서 공급 함수 얼마, 수요 함수 얼마, 식을 준다 이 말입니다. 식을 주고 별도로 이제 균형 가격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요. 결국 이렇게 함수 식을 주게 되면요. 두 가지가 어떻게 일치하더라. 결론은요. 수요 함수가 이꼴 공급 함수가 일치하는 점에서 풀게 되면요. 균형은 무조건 나오게 되었습니다. 계산 문제니까요. 바로 계산 문제 풀어봐야 됩니다. 박스 문제 보세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언제 나왔습니까? 14회 때. 기출문제예요. 아파트 수요 함수가 P 이꼴 900 마이너스 QD이다. 수요 함수가 P 이꼴 900 마이너스 QD가 돼요. 다음에 공급 함수가 P 이꼴 100 플러스 QS가 돼요. 공급 함수가 P 이꼴 100 플러스 QS가 된다. 이렇게 주면서 균형 가격은 얼마인가 묻잖아요. 균형. 그러면 문제는요.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일치하는 점이 균형인데요. 수요 함수에 있죠. 공급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가 식에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다시 정리하죠. 정리됩니다. 모두 앞으로 전부 다 옮겨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수요 함수를 이렇게 이항시키다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넘어갈 때 부호가 바뀌는 거 아시죠? 넘어가니까 QD 수요 함수 이꼴 9배 넘어가면 마이너스 P가 돼요. 이렇게 수요 함수 정리해주고요. 다시 정리하자. 공급 함수는요 100만 넘겨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공급 함수 이꼴 P 넘어가면 마이너스 100이 돼요. 이렇게 공급 함수로 정리합니다. 따라서 식에 섞여서면요 정리되지 않은 식은 이렇게 앞으로 뽑아서 정리해주고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 함수 이꼴 공급 함수 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치만 시켜주면 돼요. 900 마이너스 P 이꼴 P 마이너스 100이 됩니다. 자, P끼리 모아볼까요? 마이너스 P가 넘어와서 합치니까 무슨 P? 2P. 마이너스 100이 넘어가면요. 정리해서 합해서 뭐? 1000. 다 풀었네요. 따라서 가격은 얼마가 된다? 500년. 그래서 균형 가격 500이 납니다. 정답 3번이고요. 참고로 아직까지도 계산 문제 풀었는데요. 11월, 12월 입문과정이 있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나 또는 동안 되신 분들 입문과정을 못 들었다는 분 꽤 계시거든요. 그런 분은요. 11월, 12월 입문과정은요. 1주부터 8주까지 학교론 진도 쭉 나갔습니다. 전부 다 욕심내지 마시고요. 이제 요 과정에서 다른 건 몰라도요. 7주차. 자, 7주차 수업이 뭐죠? 계산특강. 딴 건 몰라도요. 얘는 꼭 들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입문과정에서 계산특강 못 듣다면요. 정리가 좀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계산특강 들으시면요. 계산 기초를 잡을 수 있거든요. 요것만큼은 꼭 들어주시고요. 목차 2번 볼게요. 균형가격 이동입니다. 균형가격 이동은 거의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죠. 그래서 교재 보니까 전부가 그래프만 나와요. 여기서 그래프를 자꾸 그려야 됩니다. 바로 목차 볼게요. 1번요. 수요와 공급 중 하나만 변한대요. 한 개만 움직인대요. 그러면 표를 볼까요? 표를 보시면 항목이 4개가 나와요. 자, 항목 4개를 차례대로 동그라미 1, 2, 3, 4 붙여주세요. 첫 번째가 수요 증가에다가 동그라미 1 적어주고, 두 번째 수요 감소에다가 동그라미 2 적어주고, 세 번째 공급 증가에다가 3번, 네 번째 공급 감소에다가 4번 적어주고요. 이렇게 자, 4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자, 첫 번째 수요 증가입니다. 두 번째 수요 감소가 되고요. 세 번째가 공급 증가. 네 번째가 공급 감소가 돼요. 그럼 먼저 원래 균형을 그려주고요.
그러면 오늘 공부했잖아요. 수요 증가는 무조건 우측이동, 좌측이동, 우측이동. 수요 감소, 감소는 우측이동, 좌측이동, 좌측이동. 증가는 우측이동, 감소는요 좌측이동. 이렇게만 그려주면 돼요. 따라서 1번부터입니다. 수요 증가니까 수요 찾았죠. 증가니까 우측, 좌측, 우측. 그래서 수요 증가, 우측 끝. 얘가 바로 1번입니다. 수요 증가.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원래 균형점은 흰 점인데요. 수요가 이만큼 증가하니까 균형점은 노란 점으로 이렇게 이동했잖아요. 여기까지가 균형 가격의 이동이라고 불러요. 그 결과 자 이동점은요 원래점과 비교합니다. 원래하고 비교하니까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하라, 상승했죠. 원래보다 양은 증가 감소, 증가하더라.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면요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하고 양도 증가한다 해서 이 자체가 그대로 시험 지문입니다. 그래프 없이 지문으로만 묻습니다. 따라서 항상 그래프를 그리고 이런 그래프는 쉽기 때문에요 한 개만 움직이면요 나중에는요 눈만 착감하면요 머릿속에 그림이 떠올라요. 다음에 두 번째 수요 감소다. 수요 감소는요 우측, 좌측, 좌측 끝. 얘가 수요 감소가 돼요. 그러면 균형점은 원래 흰 점에서 이렇게 노란 점으로 이동합니다. 균형 가격 이동이다. 원래점과 비교합니다.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하라, 하락. 원래보다 양은 증가 감소, 감소. 따라서 수요가 감소하면 자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감소가 돼요. 이대로 지문 묻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요. 공급 증가다. 공급 증가는요. 공급의 우측, 좌측, 우측 끝. 여기까지가 공급 증가입니다. 공급이 증가하니까요. 균형점은 원래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동합니다. 원래와 비교하면요.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하라, 하락. 원래보다 양은 증가 감소, 증가. 따라서 공급이 증가하면 그만큼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증가하더라. 여기까지 지문 그대로 묻고요. 마지막으로 공급 감소다. 공급 감소는 공급 우측, 좌측, 좌측이죠. 공급 감소. 얘가 4번입니다. 공급이 감소가 되니까 균형점은 원래 흰 점에서 이렇게 노란 점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원래점과 비교하니까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하라, 상승하고요. 원래보다 양은 증가 감소, 감소하더라. 따라서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은 오르고 양은 감소가 돼요. 그래서 결론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면요. 다른 말로 어느 지역의 인구가 증가한대요. 당연히 인구가 증가하면요. 가격 오른다.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오른다. 연결하시고요. 수요가 감소합니다. 어느 지역의 인구수가 감소한대요. 당연히 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가격은 내린다. 공급이 증가합니다. 얘는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자? 배추. 어느 한 해에 배추 농사를 너무 많이 지었다. 배추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당연히 떨어진다. 가격 하락입니다. 다음에 공급이 너무 부족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배추. 어느 한 해에 배추 농사가 너무 안 지었대요. 풍기현상이죠. 배추가 부족하면 배추값 오른다, 내린다. 배추가 풍기현상이면 뭐? 배추값 오른다 이 말입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항상 가격이 오르기도 내리기도 오르기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 수요하고 공급에 따라서 가격 오른다 내리다를 빨리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걸어 1번입니다. 다음에 걸어 2번요.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동시에 변합니다. 둘 다 변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큰 표가 나와요. 그러면
항목이 1번 수요 증가, 공급 증가, 2번 수요 증가, 공급 감소, 3번 수요 감소, 공급 증가, 동그라미 4번 수요 감소, 공급 감소. 네 가지잖아요. 처음부터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있죠. 그러면 항목이 몇 개 나옵니까? 3개. 3개 나오죠. 요 항목 3개를요. 차례대로 1번, 2번, 3번 적어줘요. 1번, 2번, 3번. 요것만 제가 그려드리면요. 나머지도 여러분이 그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 3가지입니다. 자, 수요 증가, 공급 증가인데요. 항목 3개 있죠. 첫 번째 항목 1번, 첫 번째가요. 둘 중에 어느 게 증가가 더 큽니까? 수요 증가가 크다 맞죠? 얘가 1번이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한다. 어느 쪽 증가가 더 크다? 공급 증가가 크다. 2번입니다. 세 번째,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는데 세 번째는요. 어떻다? 같아. 동일하게 증가한다. 같아. 그래서 요것만 그리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릴 수 있거든요. 그죠? 3가지를 분명히 그려드립니다. 원래 균형을 그려주고요. (1번부터) 봅니다. 둘 다 증가하는데 어느 게 더 크다? 수요 증가가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요, 여러분들이 기초과정이니까 가능한 숫자를 넣어주면 좋아요. 자, 숫자 넣을게요. 공급이 500개 증가하고 수요가 1000개 증가했대요. 어느 게 더 많이 증가했다? 수요가 많이 증가했잖아요.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수요가 몇 개 증가? 1000. 우측 좌측? 우측. 얼마? 1000요. 얘가 수요 1000 증가입니다. 다음에 공급이 500 증가래요. 우측 좌측. 증가 우측. 얼마? 500. 따라서 수요가 1000 증가, 공급이 500 증가. 둘 중에 뭐 수요가 더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균형점은요. 원래 흰 점에서 이렇게 노란 점으로 이동합니다. 얘가 바로 균형 가격의 이동입니다. 그려주면 돼요. 원래 점과 비교하니까요.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하라. 상승. 원래보다 양은 원래보다 증가 감소 증가하더라. 따라서 공급 증가보다 수요 증가가 더 크다면요. 크다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도 증가한다. 얘가 그대로 시험 지문입니다. 다음에 둘 다 증가인데 어느 게 더 크다? 공급 증가가 크대요. 다시 숫자 넣습니다. 수요가 500개 증가하고요. 공급이 1000 증가했대요. 어느 게 더 많이 증가했다? 공급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이대로 그려주면 돼요. 자, 수요가 500 증가니까 요만큼. 500 증가입니다. 수요죠. 수요니까 얘가 500 증가입니다. 다음에 공급은 뭐? 1000 증가다. 공급은 1000 증가입니다. 수요가 500 증가. 따라서 수요가 500 증가, 공급은 1000 증가해서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더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림 완성됐고요. 그러면 균형점은 원래 흰 점에서 이렇게 노란 점이 됩니다. 바로 균형 가격의 이동입니다. 원래 점과 비교합니다.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하라, 하락하고 원래보다 양은 증가 감소, 증가하더라. 따라서 수요보다 공급 증가가 크다면요. 그만큼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증가하더라 이 말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수요와 공급이 동일하게 증가한대.
그러면 얘가 500개 증가하고요. 얘도 500개 증가한다. 맞잖아요. 500, 500. 하면 그대로 수요가 500개 증가하고 똑같이 공급도 이렇게 500개 증가하고 동일하게 증가한다 이 말입니다. 동일하게 증가합니다. 동일하게 증가하니까 균형점은요. 흰 점에서 이렇게 노란 점으로 이동이 생겼잖아요. 원래 점과 비교합니다. 그러면 원래보다 가격은요. 상승, 하락, 불변. 가격은 불변. 가격은 그대로 불변입니다. 양은요. 원래보다 증가 감소, 증가했죠. 따라서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일하다면 가격은 불변인 채 양만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4개, 아래에서 3개 그렸다. 우리 시험은요, 이제 문제 이렇게 물어요. 다음 중에서 균형 가격 이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지문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문 5개입니다. 5개인데, 그러면서 이걸 말로 물어요. 말로 묻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4번 보게 되면 수요 증가보다 공급 증가가 크다면 가격은 하락하고 공급은 감소한다. 틀렸지. 증가하잖아요. 하나만 싹 바꿔서 묻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의외로 잘 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동은요. 그래프를 전부 다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수요 공급은요. 그래프도 정확히 빨리빨리 그려야 됩니다. 그래프를요. 이제 교재 볼까요? 3번. 탄력성 크기에 따른 균형점의 이동이다. 그리고 3번은요. 얘도 고급 이론입니다. 어려워요. 고급 과정은요. 1월달, 2월달 설명이 어려워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설명드리면 좀 따라오기가 힘이 들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그림을 다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고 3번에서 탄력성 크기와 균형점 이동은요. 역시 3월 달에 전부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3월 달에 모두 완성이 돼요. 3월 달에 보겠습니다. 자, 이로써 수요 공급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이 났어요. 끝났고 다음 페이지요. 140페이지 목차 2번 부동산의 경기 변동. 경기 변동은요. 한 문제가 잘 나와요. 한 문제요.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의외로 이 파트가 쉬워요. 쉬워요. 경기 변동 뭡니다. 그러면 목차 1번 보시면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 1번 일반 경기 변동. 오른쪽 페이지 2번 부동산 경기 변동. 자, 1번 목차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참고로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서 일반 경기 변동에서 경기의 기본적인 흐름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첫 줄 의의부터 볼까요? 경기 변동이란 총체적인 경제 활동의 수준이 주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더라. 이것을 그림으로 확인해요. 그리고 3번 내려가세요. 가장 밑에 보시면 자, 굴곡 있는 그림 있죠.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림을 똑같이 그릴게요.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면 가장 꼭대기점이 정점이 되고요. 가장 바닥은 저점이 되고요. 다음 꼭대기가 또 정점입니다. 경기가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가죠. 이 한 바퀴 도는 과정이 한 주기라고 불러요. 다음에
정점과 저점, 높이 있죠. 이 높이를 진폭이라고 불러요. 진폭입니다. 이걸 잘 보시면요. 처음에 내리막길 쭉 내려가죠. 쭉 내려가는 국면, 얘가 바로 서축 국면입니다. 다음에 바닥 짚고 계속 오르막길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는 게 확장입니다. 확장 국면입니다. 거기에 두 가지로 나눈다. 두 가지로 나누니까 얘가 바로 이분법입니다. 이분법은요, 거기에 의미가 없어요. 너무 단순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 번 하자. 가운데 손을 쫙 꺼져요. 몇 개? 네 개. 얘가 바로 4분법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4분법으로 분석합니다. 네 가지. 그러면 처음에 정점 찍고 경기가 조금씩 나빠지더라. 얘가 바로 후퇴 시장입니다. 매우 나빠지면 불황입니다. 불황시장. 이제 바닥 찍고 조금씩 좋아지면요. 회복시장이고 너무 좋아요. 상향시장입니다. 호황이죠. 예. 자, 이상 이 네 가지 후퇴, 불황, 회복, 호황 요 네 가지가 바로 일반 경기의 4분법, 즉 미첼의 4분법 가장 일반적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반 경기의 4국면이 되고요. 자, 이것을요, 부동산과 비교해요, 부동산. 부동산은요, 불황시장 말을 안 씁니다. 이것 대신에 하향시장이다. 그리고 호황 말도 안 씁니다. 호황 대신에 상향시장입니다. 부동산은 한 개 더 추가합니다. 파란 선. 꾸준하게 안정이 되었다. 얘가 바로 안정시장입니다. 일반 경기는요, 후퇴, 불황, 회복, 호황 4개 국면인데 부동산은요, 후퇴, 하향, 회복, 상향 어디까지 안정 포함해서 5개 국면입니다. 이렇게 용어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괄호 4번요. 경기 변동의 주기가 나와요. 주기와 발생 원인입니다. 그리고 4번은요. 절대 암기하시지 마시고 편하게 그냥 고개만 끄덕 하시면서 지나가면 돼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주기는 이거잖아요. 한 바퀴 돌아가더라. 얘가 한 주기가 되고요. 그래서 주기가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어요.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표를 보게 되면요. 단어가 5개죠. 그러면 처음부터 4개를 묶어줘요. 키친 파동, 주글라 파동, 코즈네츠 파동, 콘트레이 파동 4개 묶어주고요. 요 4개가 바로 일반 경기. 일반 경기 종류가 4가지입니다. 5번째, 한센의 건축선에 있죠. 여기다가 부동산 경기 적어주고. 일반 경기가 4개고요. 부동산 경기가 한센의 건축 경기를 말해요. 처음부터 볼게요. 첫 번째, 키친 파동은 주기가 약 몇 년? 3, 4년 주기로 반복합니다. 3, 4년 주기. 그 이유가 뭡니까? 가장 오른쪽 끝에 보시면요. 바로 재고 변동이다. 창고의 재고 변동이 3, 4년 주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를 밑줄 아세요. 주글라 파동 밑줄. 얘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일반 경기 가장 주된 경기는요. 주글라 파동이 되고요. 약 8년에서 10년 주기가 돼요. 이유가 뭐 때문에? 설비 투자. 설비 투자가요. 회사가 기계를 바꿔요. 기계를 바꾸는 시기 한 10년마다 바꾸더란 말입니다. 이거 바로 주글라 파동입니다. 다음에 쿠즈네츠 파동은요. 주기가 약 20년 주기가 되고요. 바로 경제 성장 변동이 20년마다 나타나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콘트라테이프 파동은요. 약 50년, 60주기 가장 깁니다. 이유가 뭐 때문에? 기술 혁신. 요즘요. 제4차 산업혁명 시작이죠.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간다? 50년, 60년 가게 됩니다. 이거 바로 가장 긴 장기 파동입니다. 이상 4가지가 일반 경기의 종류를 말해요. 한 번 더 확인해 봐요. 자, 지금부터 주기를 보니까 가장 짧은 게 바로 기침 파동입니다. 몇 년? 3년에서 4년. 다음에 무슨 파동이죠?
주글라 파동이고요. 얼마? 8년에서 10년. 다음에는요, 쿠즈네처 파동입니다. 약 20년 주기. 가장 긴 것은요, 콘트라티에프 파동입니다. 얼마? 약 50에서 60년 주기. 자, 모두가 학자 이름입니다. 이름이니까 이거 절대 암기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 우리 시험은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나 중개사가 아니고요. 만약 공무원 시험이면요, 얘가 나오기도 합니다. 공무원 시험에는요. 공무원 시험 이렇게 나와요. 자, 공무원 시험에서는 다음 중에서 주기가 짧은 것부터 긴 걸로 순서를 묻거든요. 순서. 이대로 순서잖아요. 우리 시험은 나올 리가 만번하지만 만약 그렇게 문다면요, 부담 갖지 마시고 글자 숫자만 세어보자. 2자, 3자, 4자, 6자. 점점 길어지니까 그대로 찍으시면 돼요. 자, 다시 주글라 파동 8년 10년이 바로 일반 경기의 주된 경기 대표적입니다. 8년 10년. 자, 이어서요, 5번째. 한 세의 건축 경기는 얼마예요? 약 17, 8년. 얘가 부동산 경기가 되고요. 그럼 이제 요거랑 비교하니까 부동산은 얼마? 약 17, 8년 하니까 몇 배 정도 길다? 2배 정도 길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2배쯤 길다 해서 예를요, 이게 2배 좀 길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참고상이고 거의 시험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제부터 목차 2번 넘어가죠. 부동산 경기비는 여기서부터 시험은 출제가 돼요. 자, 2번 보기 전에요, 요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요, 부동산 경기 변동 공부합니다. 뭘 공부하죠? 경기 변동인데 책을 보고 있죠. 책은요, 이론입니까? 실무입니까? 이론. 그래서 경기 변동은요, 어디까지나 뭐지? 순수 이론을 공부해요. 꼭 명심하세요. 이론만 공부합니다. 이 이론이, 자, 실제하고는, 현실하고는요, 같은 게 아니고 다를 때가 되게 많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요, 순수 이론만 공부하기 때문에, 이론만요, 우리 시험은요, 이론만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은 안 맞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공부했는데 현실은 다르다 하면요, 당연히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론만 공부하기 때문에 절대 현실과 다르니까 절대 이것 때문에 따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이론만 보는 거예요. 목차 2번입니다. 먼저 1번. 부동산 경기 변동 내용 보게 되면 얘는요, 가볍게 보세요. 두 번째 줄.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밑줄 아세요? 건축 경기 밑줄 적어줍니다. 건축 경기. 건축 경기가 부동산 경기예요.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를 말한다. 그러면 과거 시험은요, 단어를 싹 집어넣었죠. 부동산 경기는 재건축 경기다. 엉터리입니다. 건축 경기예요. 다시 종류가 1번, 2번, 3번 협의, 광의, 최강의. 그냥 듣기 마시고요. 암기하지 마세요. 시험과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축 경기 중에서도 주거용 건축 경기. 요것만 협의가 돼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요, 주로 예를 말해요. 주거용 건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다음에 여기다가 상업용, 공업용 더하자. 주상공 모두 합치면요, 넓은 의미 광의가 돼요. 여기까지가 뭐죠? 건축 경기. 가장 넓게 여기다가 토지를 포함시키자. 토지 경기. 토지를 포함시키면요, 가장 넓게 본다. 최광의 경기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우리가 공부하는 일반적인 경기는요. 뭘 말하지? 주거용 건축 경기를 공부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2번 내려가요. 2번은요. 굉장히 출제가 잘 되지만 전반적으로 쉬운 내용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특징인데요. 먼저 1번부터 봅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은 밑줄 아세요? 일반 경기와 서로 밀접한 관련 밑줄. 어떤 관련? 밀접한 관련입니다. 밀접한 관련 위에다가 적어줄래요? 일치 X 적어주고요. 서로 무관하다. 무관 X 적어주고요. 다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단어가요. 그러면 일치한다 틀린 말이고 무관하다 틀린 말이고 뭐 밀접한 관련이잖아요. 밀접하다. 얘가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밀접하면서 뭘 말하지? 밀접한 이유가요.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를 비교합니다. 결론. 일반 경기는 부동산 수요를 움직입니다. 반면에 부동산 경기는 앞에서 봤죠. 부동산 경기는 뭐 건축 경기. 얘가 뭐 공급. 그래서 부동산 공급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반 경기는 부동산 수요를 움직이고 부동산 경기는 공급을 움직이니까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라고 부르지. 따라서 이 양자는요. 일치한다 틀린 말이고요.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 틀린 말이고요. 각각 출제가 되었습니다. 양자는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다음에 2번과 3번 묶어주세요. 2번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밑줄 아세요? 주기가 더 길다 밑줄. 앞에서 봤죠. 일반 경기는 주글라파동 8년 10년인데 부산은요. 한센의 건축기는 약 17, 8년 2배나 더 길더라. 2배나 길다. 항상 2배나 더 긴 그림 떠올리시고요. 3번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밑줄입니다. 높은 정점과 낮은 저점 밑줄. 그림 보게 되면요. 정점은 높고 저점은 깊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요. 얘가 높고 깊으면서 약 2배점 길게 나타나는 제보로 부동산 경기가 됩니다. 그림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는 다른 말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첫 줄 밑줄입니다. 진폭의 길이가 크다 밑줄. 즉 진폭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합치게 되면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더 길고 진폭도 크게 나타납니다. 4번 봐요. 부동산 경기는 밑줄입니다. 타성기간이 길고 밑줄. 계속 밑줄 하세요. 주기의 순환 국면은 명백하거나 일정하지가 않다 밑줄. 이 말을 짧게 말하면요. 부동산 경기는 한마디로 불규칙적입니다. 따라서 규칙적 하면 틀린 말이죠.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데 다시 타성기간이 길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두 번째 줄. 여기에서 타성기간이란 부동산 경기 운동이 일반 경기의 진퇴에 비해서 뒤늦게 나타난 시간 차이, 뒤늦게 나타난대요. 이 말은 뭐냐면요. 다시 이 그림 봅니다. 일반 경기가 아주 호황입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 경기가 워낙 호황일 때 뭐 하죠? 상가 짓자, 공장 짓자, 맞잖아요. 따라서 일반 경기가 호황일 때 회사들은 상가 짓고 공장 짓자고 합니다. 그럼 이때부터 뭡니까? 신축이에요. 그럼 상가 공장을 다 준공하는데 하루 걸린다? 1년, 2년 걸린다? 1년, 2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신축하면요. 한 1년, 2년 지나서 여기서부터 다 짓고 준공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결과는요. 1년, 2년쯤 뒤늦게 나타난다. 이게 바로 타성기간입니다. 그래서 준공할 때까지는요. 1년, 2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일반 경기보다 1년, 2년 좀 뒤늦게 나타난다. 이게 바로 타성기간이 길다라고 불러요.
무엇 때문에 건축하는데 공급에 시간이 걸려요. 공급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5번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밑줄 하세요. 지역적, 국지적 현상 밑줄. 어로 나타나서 계속 밑줄 하세요. 전국적으로 확대 밑줄. 부동산 경기는요, 처음에는요, 지역적으로 나타나서 점차 확대가 된대요. 처음부터 전국적이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처음에는요, 지역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대개 경계는요, 실무에서는 주로 이제 계란, 노른자를 이루는데요. 서울에 계란의 노른자가 어디입니까? 강남. 우리나라 경계는요, 강남부터 올라갑니다. 아시겠어요? 올라가니까 이제 서울의 영등포, 용산, 강북 올라갑니다. 다음에 주변에 신도시, 평촌, 일산, 분당 쭉 올라갑니다. 이게 점점 확대가 된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역적으로 나타나면서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대요. 여기까지가 바로 5번 지문이고요. 처음부터 전국적으로 나타난다. 틀린 말입니다. 처음에는 지역적으로 나타납니다. 6번 볼게요. 부동산 경기는 비교적 밑줄 하세요.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게 진행 밑줄.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대요. 1을 오른쪽이야. 우경사 비대칭형을 보인다. 자, 우경사 비대칭은요. 듣고 잊어버리세요. 흘러버리세요. 절대 중요한 단어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잖아요. 예를 말이에요. 부동산 경기는요. 회복은 천천히 회복합니다. 경기가 불안, 후퇴는요. 급격히 후퇴한대요. 그래서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빨리 진행됩니다. 다른 말로 회복은 길고 후퇴는 짧대 말입니다. IMF도 보세요. 97년도 11월 달에 외환위기 IMF 왔잖아요. 한순간에 경제가 확 무너졌습니다. 이거 회복하는데 그때 김대중 정부 때요. 몇 년 걸렸잖아요. 이런 말합니다. 그럼 이제 회복은 천천히, 후퇴는 빠르다는 말인데요. 이걸 보게 되면요. 자, 좌측과 우측은 경사가 다르잖아요. 어느 쪽이 더 경사가 많이 졌다?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우측이죠. 그러니까 우경사. 좌측과 우측은 서로 대칭입니까? 비대칭입니까? 비대칭. 이런 말이 끝에 나왔잖아요. 이런 단어는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있다고 하더라 버리시고요. 우리 시험은요. 지문 그대로 나와요. 회복은 천천히, 후퇴는 빠르다. 회복은 길고, 후퇴는 짧다. 이 지문만 그대로 나옵니다. 8번과 9번 묶어주세요. 얘는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8번, 9번은 집중해야 됩니다. 8번요. 9번입니다. 8번에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부문 경기 적어주고요. 부문별 경기를 말이에요. 9번에다가 적어줍니다. 화살표 전체 경기 적어주고요. 따라서 부동산의 부문별 경기와 전체 경기는 일반 경기와 어떤 관계를 가질까를 보는 건데요. 얘는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볼게요. 쉬겠습니다.